공부 좀 해보겠다고 단어장 펼쳐본 적 있으시죠? 아침에 열심히 외웠는데 점심 먹고 나면 싹 사라지는 그 마법. 아, 이거 분명히 봤는데 입에서 안 나와. 그 순간 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난 그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단어 100개를 외우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루 지나면 10개도 기억 안 나는 그 좌절감. 저도 영어 시험 전날 밤새 단어 외우고 시험장에서 머릿속이 하얘진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외워도 다 까먹는 걸까요? 왜 어떤 단어는 10번 봐도 낯선데 어떤 이야기는 10년이 지나도 생생할까요? 왜 우리는 의미 없는 암기보다 이상한 드라마 스토리를 더 잘 기억할까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풀어보고 더 효과적인 기억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고 더 알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효과적인 기억법.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정보를 저장할 때 재미와 맥락을 따집니다. 재미없고 뜬금없는 건 일단 1차 탈락이에요. 맥락 없이 던져진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 같죠. 뇌는 의미 없는 정보는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본 전단지 문구는 몇 초 뒤 기억 안 나죠. 하지만 친구와 나눈 웃긴 대화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나곤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정과 연결이에요. 뇌는 단순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잊혀지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미지, 감정, 시간 순서, 인과관계를 전부 포함하거든요. 단어는 하나의 점, 이야기는 연결된 선이에요. 점은 혼자 있으면 기억이 안 나지만 선으로 연결되면 훨씬 오래 머물죠. 내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의미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F은 사과를 외우는 건 내에게 의미가 없지만 이야기가 붙으면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F은 사과 이건 0.5초 만에 외우고 5초 만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사과를 먹으려다 벌레를 보고 기절했다는 이야기.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 안에 행동, 감정, 사건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기절한 모습까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에피소드 메모리라는 저장 방식을 사용해요. 에피소드 메모리는 사건과 경험을 중심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장면을 겪은 것처럼 내가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들은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기억하시나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지었고 셋째는 벽돌로 지었다. 이 이야기 왜 기억에 남을까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시간 순서와 사건의 흐름 그리고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늑대가 집을 부수는 긴장감, 셋째 돼지의 승리감 같은 감정들이 뇌에 강하게 각인된 거죠. 하버드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기억한다. 아이들도 동화로 세상을 배우죠. 우리가 늑대와 아기돼지를 기억하는 건 단어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 덕분이에요. 뇌는 시퀀스 기억 구조를 좋아합니다.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가 있는 정보를 저장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죠.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단어장을 반복해서 외운 그룹과 이야기를 만들어 외운 그룹을 비교했더니 이야기 그룹이 3개월 후에도 단어를 60% 더 많이 기억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이 강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뿐 아니라 1년 후에도 세부 사항까지 기억했다고 해요. 이유는 감정과 이미지가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이고 전전두엽은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이 이야기는 이 두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남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전 팁 들어갑니다. 단어장으로 외우지 말고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첫째, 단어를 하나 고릅니다. 예를 들어 desperate 절박한이라는 단어를 골랐다고 해보죠. 둘째,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듭니다. She was desperate to find her dog. 셋째, 그 문장을 짧은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그녀는 집 앞에서 애타게 강아지를 찾고 있었고 비는 내리고 있었고 이름을 수십 번 불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간절했다. 이제 desperate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이 있는 장면이 됐습니다. 강아지를 찾는 간절한 모습, 비 오는 날의 축축한 분위기, 그녀의 목소리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게 바로 에피소드 메모리로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실제 경험처럼 저장해서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단어장을 10번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한 번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방법은 외국어 공부뿐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할 때 단순히 1865년 링컨 암살이라고 외우는 대신 1865년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 소식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날짜와 사건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방법은 암기뿐 아니라 발표, 회의, 강의할 때도 효과가 있어요. 단순 정보만 나열하면 금세 지루해지는데 거기에 작은 이야기 하나만 끼워 넣으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죠. 예전에 제가 브레인스토밍은 반드시 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실제로 핸드폰 메모 앱만 쓰다가 아이디어가 자꾸 휘발돼서요. 종이에 적고 나니 그 아이디어가 한 달 후에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날 내가 어떤 기분으로 썼는지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반응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정보만 주면 설득이 안 되고 이야기로 전달하면 공감과 이해가 생깁니다. 또 다른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신의 실수담이나 망한 썰을 활용하면 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부끄러움, 놀람, 후회 같은 감정은 기억을 훨씬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영어 단어 외우다가 영어 싫어짐, 단어 200개 외우고 시험장에서 3개 나옴 울 뻔함, 이런 건 듣기만 해도 공감되죠. 이 감정의 힘이 기억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감정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기억을 강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유명한 작가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기 전 작은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마다 종이에 적었다고 해요. 그녀는 단순히 단어를 적은 게 아니라 캐릭터와 장면을 짧은 이야기로 기록했어요. 그 기록들이 나중에 해리포터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발전한 거죠. 여러분도 암기용 스토리를 쓸 애사용지나 노트를 준비해서 예쁘게 쓴다기보다는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또 다른 사례로 스티브 잡스는 매일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터치스크린이라는 단어를 적는 대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이는 장면을 상상하며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기술로 이어졌죠. 이처럼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창의력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손으로 쓰는 기록법에서도 손으로 쓰는 장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로 기억하는 습관은 심리적 이점도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단어장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야기를 만들면서 공부하면 학습 과정이 재미있어지고 성취감이 생겨요. 내가 이런 이야기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또한 이야기를 만들 때는 상상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더 편안한 상태가 돼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죠. 2022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 이야기 만들기 포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즉, 이야기로 공부하는 건 단순히 기억력 향상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뇌는 단어보다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정보는 선으로 연결되어야 오래갑니다. 단어를 외울 땐 반드시 문장과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 이미지, 시간 순서를 넣으면 뇌가 좋아합니다. 공부뿐 아니라 전달력 있는 말에도 이야기 구조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예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3일 뒤, 3주 뒤, 3개월 뒤 당신의 기억력을 보며 이게 진짜구나 하게 될 겁니다. 단어장을 덮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봅시다.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최근 외운 단어 하나 떠올려보세요. 그 단어로 짧은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이야기로 확장해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학습을 그리고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바꾸는 첫걸음, 지금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스킬을 배우려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막하지 않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시도를 해보셨지만
집중이 흐트러지고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 가정관리, 프리랜서 프로젝트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학습은 더 큰 산처럼 느껴지죠.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정보 과부하로 가득 차 있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 아침 영어 회화 연습을 하려는데 눈이 감겨서 멍 때리다가 그냥 출근 시간까지 자버리는 누구나 공감할 법한 상황이죠. 저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천하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지인이 저에게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바쁜데 공부가 가능할까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분은 매일 3, 4시간씩 강의를 시청하고 노트를 썼지만 여전히 실력이 늘지 않아 좌절했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려 했지만 방법이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다 피로가 쌓였으면 패턴도 망가지고 다음날 집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었죠. 제가 제안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몇 달 만에 자신감과 실력을 회복했어요.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여러분의 학습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바쁜 삶 속에서 적용해본 결과물이니 꼭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저는 그 지인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나 적은 시간 투자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기본 개념이 모호해요. 새로운 주제를 배우려 할 때,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초를 접할 때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 같은 용어가 생소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됩니다.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진행하면 전체 맥락을 놓치고 혼란만 커지죠. 특히 전문가용 용어가 포함된 자료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강의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듣고도 뭘까? 하며 넘어갔다면 이후 내용은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복잡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시간관리 강의에서 우선순위 매기기와 시간 블록이 생산성을 높인다 같은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하려다 보면 핵심이 뭔지 분간이 안 가요. 정보가 많을수록 머리가 지치고 결국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자포자기 해버리죠. 이는 내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루 8시간 일한 뒤 복잡한 자격증 자료를 읽으려 하면 10분 만에 집중이 무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멈춰버려요. 강의를 듣고 알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동료나 가족에게 설명해보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 툴은 협업을 효율화한다는 개념을 알았다고 여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툴인지 왜 효율적인지 설명 못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착각은 학습 진전을 방해하는 큰 함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해했어 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나중에 기본이 부족해 실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꾸준함이 부족해요. 바쁜 스케줄 탓에 오늘은 못하겠어라며 미루다 보면 학습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 회화 연습을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흔하죠. 이는 습관 형성에 필요한 최소 21일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특히 주말마다 이번 주말엔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휴식과 자빌에 밀려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면 학습은 점점 멀어져요. 다섯 번째, 학습 방식이 본인에 맞지 않아요. 책으로만 공부하려다 집중이 안 되거나 동영상 강의에만 의존하다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인사관리 원리를 텍스트로만 외우려다 지쳤다면 오디오북이나 실습 중심 학습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시각적 학습을 선호하는데 텍스트만 읽다 보면 30분 만에 지치쳐서 손에는 결국 스마트폰 들고 놀고 있죠. 첫 번째, 동기부여가 부족해요. 학습 목표가 모호하면 금방 흥미를 잃어요. 예를 들어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해외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영어 배우기처럼 구체적이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특히 왜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학습 의지는 사라지고 또 포기하는 거죠. 첫 번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요. 하루 종일 일한 뒤 공부하려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더해지며 학습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이는 뇌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가 지나서 공부하려니 졸음과 함께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여덟 번째, 환경적 방해예요. 소음,
가족의 방해, 스마트폰 알림 등 외부 요인이 학습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공부하려는데 아이가 놀거나 TV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산란해집니다. 이는 의지력과 상관없이 환경 탓으로 학습이 중단되곤 해요. 첫 번째, 피드백이 부족해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진전이 있는지 모호해져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코딩을 배우는데 오류가 나도 해결 방법을 모르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동료의 피드백 없이 진행하면 성장이 느려지니 보상이 없어서 도파민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잘하려면 문해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문해력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업무 보고서, 자격증 시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문해력이 기본이 돼야 해요. 여기서 소개할 5가지 훈련법으로 학습 효율을 높여보세요. 이 방법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30분씩 투자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읽는 능력 이상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기본 용어를 명확히 파악하기,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한다 해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모르면 전체 내용을 놓칩니다. 파란 펜으로 표시하고 검색해 뜻을 적어보세요. 머신러닝 컴퓨터가 데이터로 학습하는 기술처럼요. 하루 10분씩 모르는 용어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1개월 안에 전문 용어 100개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처음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업무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보를 쪼개서 핵심을 잡기, 긴 문장을 쪼개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원격 교육 플랫폼 도입으로 학습 접근성이 높아졌다를 원격 교육이 접근성을 높였다 핵심 플랫폼 도입 부가로 나누세요. 처음엔 천천히 하더라도 연습하면 복잡한 이메일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고 2주 연습 후에는 고고서 읽는 속도가 40% 빨라질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설명해보기.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설명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줄인다를 위험을 미리 찾아서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다로 풀어서 동료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설명이 매끄럽지 않다면 다시 공부하고 반복하세요. 하루 15분씩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면 이해도가 3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이 연습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자극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을 보완하면 실력이 쌓여요. 시각적으로 상상하기. 추상적인 개념은 그림으로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을 세운다를 머릿속에서 그래프와 광고 배너가 떠오르는 이미지로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어려우면 종이에 스케치해보세요. 이 방법은 특히 IT나 경영 관련 학습에서 효과적이며 2주 연습 후 이해 속도가 25% 빨라질 수 있어요. 시각적 학습은 뇌의 기억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구조를 도식화해서 정리하기. 복잡한 흐름은 도식화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판매 전략은 시장조사, 제품 개발, 마케팅의 과정을 화살표로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게 돼요. 한 달간 매일 20분 도식화 연습을 하면 복잡한 전략 문서 해독 속도가 배가 된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며 노트북 대신 손으로 그리는 게 뇌 활동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공부 환경도 중요해요. 조용한 공간, 25분 집중 후 5분 휴식 포모도로 기법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8시 30분을 학습 시간으로 정하고 차 한 잔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밤늦게 공부하면 피로가 쌓이니 피하는 게 좋아요. 아침형 학습은 뇌가 맑을 때 시작하기에 효과적이며 주 3회 30분씩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고 방해를 최소화하면 집중력이 5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팁 실천을 정리하고 반성하기. 매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CRM 기초 2시간 배웠고 고객 세분화가 어려웠다라고 쓰면 다음날 보완이 쉬워져요. 주말에 한 주 학습을 돌아보며 이번 주엔 집중이 잘 안 됐다고 반성하면 다음 주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기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학습 의지를 유지하며 주간 리뷰를 통해 진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커져요. 큰 목표, 자격증 취득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 1개 강의 수강이나 주 3회 30분 요가 배우기처럼요. 달성하면 자신감이 붙고 2주 후엔 학습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가 더 강화돼요. 예를 들어
한 달 목표를 영어 단어 50개 암기로 설정하고 매주 12개씩 달성하며 보상을 주면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학습 전 5분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뇌가 이완돼 집중력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하루 끝에 10분 호흡 조절 후 공부하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학습 효율을 높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15분 유산소 운동에 걷기를 추가하면 뇌 산소 공급이 늘어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한 프리랜서가 웹 디자인을 배우려다 2개월 만에 포기했지만 이 5가지 훈련법을 적용한 뒤 3개월 만에 첫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그는 매일 30분씩 용어를 정리하고 디자인 원리를 도식화하며 동료에게 설명 연습을 했죠. 또 한 주부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아침 30분 학습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며 가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바쁜 삶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10분만 투자해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바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차이가 생겨요. 모르는 용어 하나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 투자로 하루를 시작하면 점점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일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업무 효율, 새로운 기술 습득, 개인 성장까지 꾸준함이 결과를 만듭니다. 믿고 도전해보세요. 3개월 후엔 자신감 있게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면 머리가 어지럽죠. SNS 스크롤, 메시지 답장, 유튜브 쇼츠,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사라져요. 저도 책을 펼치려다 딱 1분만 했던 쇼츠가 1시간이 됐어요. 뇌과학에 따르면 알림은 뇌의 두정겹을 스마트폰 좀비로 만들고 도파민은 더 스크롤을 외칩니다. 하지만 디지털 디톡스로 뇌를 깨우면 책 읽기와 글쓰기가 삶을 업그레이드해요. 책은 상상력을 터뜨리고 글쓰기는 머릿속 혼란을 깔끔 정리해줍니다. 오늘은 7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책과 글쓰기의 놀라운 힘을 알려드릴게요. 의지력? 필요 없어요. 환경과 습관이 뇌를 알아서 튜닝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반짝하고 집중력이 살아나요. 댓글로 오늘 스마트폰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 솔직히 털어놓아 주세요. 디지털 디톡스가 왜 필요할까요? 뇌과학으로 까보겠습니다. 뇌의 두정겹은 알림과 화면 전환에 응급 상황 하며 뛰어다닙니다. 이게 반복되면 전전두엽, 즉 집중과 계획의 CEO가 녹초가 돼요. 도파민 시스템은 SNS의 좋아요와 쇼츠에 더 하며 중독되죠. 결과, 뇌는 피곤한 안개 속, 집중력은 바닥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알림을 줄이고 화면을 끊어 뇌에 산소를 공급해요. 두정겹이 숨을 쉬고 전전두엽이 다시 일 시작하며 깨어납니다. 여기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슈퍼히어로로 등장합니다. 책 읽기의 장점. 책 읽기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R를 깨웁니다. 이건 뇌의 상상력 놀이터로 창의력과 공감을 키워요. 소설은 감정과 언어 영역을 춤추게 하고 비소설은 전전두엽을 단련해 문제 해결력을 쑥 뽑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독서는 스트레스를 68%나 줄입니다. 저는 밤 20분 책 읽기로 머리가 맑아지고 꿈속에서도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글쓰기의 장점. 글쓰기는 전전두엽과 해마를 가동해요.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 뇌가 혼란의 서랍을 깔끔히 정리합니다. 저널링은 감정을 다스리고 창작글은 창의력을 폭발시켜요. 15분 글쓰기로 불안이 20%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저는 아침 10분 저널링으로 머릿속이 컨테이너 정리를 마친 느낌이었어요. 디지털 디톡스와 책, 글쓰기를 결합하면 뇌가 새 컴퓨터처럼 부칭됩니다. 이렇게 하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쑥쑥 자라요. 디지털 디톡스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부스트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날로그적 삶은 디지털 디톡스의 꽃이에요.
디지털 속 빠른 자극 대신 아날로그는 느린 감각으로 뇌를 어루만져요. 종이책 넘기는 촉감, 펜으로 쓰는 소리는 뇌의 부교감 신경을 깨워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순간에 몰입하며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간은 뇌에 진짜 휴식을 선물하고 삶의 여유를 더해요. 오늘 아날로그 한 페이지를 채워 삶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방법 1. 알림 끄기로 뇌의 방해꾼 퇴치하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뇌가 비상하며 튀어나오죠. 뇌의 두정엽은 알림마다 정신없는 알바생처럼 뒤에 뛰어다닙니다. 알림을 끄면 뇌가 휴, 드디어 쉴 시간 하며 진정해요. 스마트폰과 앱 알림을 전부 끄세요. 중요 연락만 허용 설정 후 30분 책 읽기를 시작해보세요. 소설, 에세이, 뭐든 취향껏 골라보세요. 읽은 후 화사분간 느낌을 메모하면 뇌가 집중 모드 발동합니다. 저는 알림 끄고 소설에 푹 빠져 이게 영화 아니야 감탄했어요. 지금 30분 책 읽기와 메모를 계획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살아나요. 방법 2. 화면 시간 제한으로 뇌의 자유시간 확보하기. 화면 보면 시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죠. 도파민 시스템은 쇼츠와 좋아요에 계속 하며 달려듭니다. 화면 시간을 줄이면 뇌가 책과 글쓰기에 오, 여유 생겼다 합니다. 화면 시간 앱에 스크린 타임으로 하루 1시간 제한을 걸어보세요. 저녁 30분 책 읽고 10분 저널링을 시작하세요. 저널링은 오늘 기분,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끄적이세요. 이건 전전두엽에 정리 버튼 ON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화면 1시간 줄이고 저널링하며 내 머리 이토록 깔끔? 놀랐어요. 지금 책 30분, 저널 10분을 계획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깨끗해져요. 방법 3. 디지털 없는 공간으로 뇌의 몰입 스위치 켜기. 환경이 뇌를 좌지우지해요. 뇌의 시각 피질은 스마트폰만 봐도 스크롤하자 외칩니다. 디지털 없는 공간은 뇌를 몰입의 성지로 바꿉니다. 책 읽기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상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고 책, 노트, 물컵을 두세요. 30분 책 읽고 10분 오늘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하세요. 이건 뇌에 몰입 타임 시작 트리거를 심어요. 저는 책상 정리 후 책에 푹 빠져 이게 타임머신 싶었어요. 지금 공간을 세팅하고 책, 글쓰기를 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반짝해요. 방법 4. 오프라인 루틴으로 뇌의 스트레스 해소하기. 디지털 속 뇌는 24시간 마라톤 중이에요. 부교감 신경은 오프라인 활동으로 휴식 타임을 외칩니다. 책과 글쓰기는 뇌를 리프레시하는 VIP 티켓이에요. 저녁 1시간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세요. 40분 책 읽고 10분 책에서 건진 아이디어를 써보세요. 소설이면 감정을, 비소설이면 인사이트를 기록하세요. 이건 뇌에 리셋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오프라인 루틴으로 내 뇌 스파 받은 기분 했어요. 즉 지금 1시간 디지털 오프와 책, 글쓰기를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맑아져요. 마지막 3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완성해 봅시다. 방법 5. 책 읽기 보상으로 뇌의 동기 충전하기 습관은 보상 없인 허공에 스마트폰 던지기예요. 뇌의 측좌핵은 보상에 좋아 계속하자 하며 춤춥니다. 책 읽기 후 보상은 뇌를 행복 폭탄으로 채워요. 40분 책을 읽고 좋아하는 간식을 즐겨보세요. 커피 한 잔, 초콜릿, 과일, 뭐든 귀향껏 골라요. 읽은 후 셀분 오늘 느낀 점을 저널링 하세요. 이건 뇌에 책 즐거움 공식을 새깁니다. 저는 책 읽고 커피 마시며
내 뇌 VIP 대접받는 중 했어요. 지금 책 보상 저널링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동기가 충전돼요. 방법. 요 글쓰기 기록으로 뇌의 혼란 정리하기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 글쓰기는 정리 요정이에요. 해마와 전전두엽은 글쓰기로 오 질서 잡혔다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속 글쓰기는 뇌를 맑은 호수로 바꿔요. 40분 책 읽고 15분 이번 주 변화를 써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후 달라진 점을 자유롭게 기록하세요. 이건 뇌에 성장 레벨업 보상을 줍니다. 저는 기록하며 내 뇌 이렇게 똑똑했나 놀랐어요. 지금 책 읽고 변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맑아져요. 방법 7. 디지털 사용 점검으로 뇌의 습관 단단히 하기. 디지털 디톡스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뇌의 신경망은 반복으로 이제 이게 내 스타일 하죠. 사용 점검은 디톡스 습관을 콘크리트처럼 굳힙니다. 디지털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40분 책 읽기, 15분 저널링을 해보세요. 디톡스 후 뇌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세요. 이건 뇌에 습관 완성 고생했어 메달을 줍니다. 저는 점검하며 내 뇌 집중력 올림픽 금메달 느꼈어요. 지금 사용시간 점검과 기록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이 단단해져요. 7가지 디지털 디톡스 방법 재밌으셨나요? 두정엽, 전전두엽. 도파민이 뇌를 새 것처럼 폴리싱했죠. 책 읽기로 상상력이 터지고 글쓰기로 생각이 깔끔해졌어요. 이 방법들은 뇌를 스마트폰 좀비에서 창의력 마법사로 바꿉니다. 알림 속에서도 책과 글이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는 뇌를 깨우고 책은 상상력을, 글은 명확함을 선물해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다. 왜 이걸 기억 못해? 하며 머리를 쥐어뜯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단어 100개를 외우려다 10개만 기억하고 내 뇌 배신자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공부한 내용이 다음 날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뇌 과학에 따르면 벼락치기는 뇌의 해마를 과부하시키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산 반복, 즉 시간을 두고 반복 학습하면 기억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기법은 뇌의 기억 저장고를 업그레이드해 단어, 개념, 심지어 복잡한 이론까지 오래 기억하게 해요. 오늘은 분산 반복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고 학습 루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마법으로 뇌를 기억 마스터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반짝 빛나요. 댓글로 최근 벼락치기 했던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나눠봅시다. 분산 반복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뇌과학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처럼 한 번에 몰아치면 해마가 자리 없어요 하며 정보를 밀어냅니다. 분산 반복은 정보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 해마에서 전전두엽과 피질로 기억을 옮겨요. 이 과정은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산 반복은 정보를 두세 배 더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를 하루 10개씩 5일 반복 학습하면 한 번에 50개를 외우는 것보다 80% 기억에 남아요. 이 비밀은 망각 곡선과 간격 효과에 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학습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복습하면 망각을 막고 기억을 강화해요.
간격 효과는 반복 간격을 점차 늘리면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는 하며 저장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단어를 외우고 내일 3일 후, 일주일 후 복습하면 뇌는 그 단어를 평생 친구로 간직해요. 분산 반복의 장점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도 높인다는 점이에요. 뇌의 신경망은 반복 속에서 연결을 강화해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력도 쑥쑥 자랍니다. 저는 분산 반복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며 내 뇌 천재 아니야? 감탄했어요. 공기놀이 하듯 가볍게 반복하다 보면 뇌가 알아서 기억을 쌓아요. 이렇게 하면 학습이 훨씬 쉬워져요. 분산 반복을 학습 루틴에 녹이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학습 분량 쪼개기로 뇌의 부담 줄이기. 한 번에 50가의 단어를 외우려다 뇌가 항복 외치죠. 뇌의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7개 항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산 반복은 학습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뇌에 숨 쉴 틈을 줍니다. 하루 10개 단어, 5개 개념 또는 1개 이론만 목표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 10개를 15분 공부하고 간단히 메모하며 마무리하세요. 이건 햄에 천천히 깊게 저장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단어를 10개씩 나누니 이게 이렇게 쉬울 수가? 놀랐어요. 공기놀이 첫 단계처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학습 분량을 쪼개 15분 세션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살아나요. 방법 2. 복습 간격 설계로 뇌의 망각 막기 복습 타이밍이 기억의 생사를 결정해요. 뇌는 학습 후 24시간, 3일, 7일이 지나면 망각과 싸웁니다. 분산 반복은 복습 간격을 전략적으로 늘려 뇌를 효율적으로 훈련해요. 첫날 10개 단어를 공부했다면 다음날 3일 후, 7일 후 복습하세요. 플래시카드나 노트를 활용해 5분씩 빠르게 훑으면 됩니다. 이건 뇌에 이 정보 VIP야. 확신을 심어요. 저는 플래시카드로 단어 복습하며 내 뇌, 기억 스파이 같아 했어요. 복습은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아요. 지금 복습 스케줄을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단단해져요. 방법 3. 학습 환경 정리로 뇌의 집중력 키우기. 책상 위 잡동사니와 알림은 뇌의 집중력을 갉아먹어요. 뇌의 시각 피질은 환경 신호에 민감해 스마트폰만 봐도 스크롤하자 외칩니다. 분산 반복은 깔끔한 학습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공기놀이 할 때처럼 책상 위에 책, 노트, 펜만 두세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15분에서 20분 집중 학습 세션을 시작하세요. 공부 후 5분간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건 뇌의 집중존 활성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책상 정리 후 공부가 타임머신 탄 기분이었어요. 지금 학습 공간을 미니멀하게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반짝해요. 방법 4. 능동적 회상으로 뇌의 기억 강화하기. 수동적으로 노트를 읽는 건 뇌에게 졸려 신호를 줍니다. 능동적 회상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뇌의 신경망을 단련해요. 분산 반복에 능동적 회상을 더하면 기억이 철벽이 됩니다. 공부한 단어 10개를 종이에 적어보거나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해보세요. 15분 학습 후 5분간 뭐 배웠지? 자문하며 떠올리세요. 이건 해마와 전전두엽의 기억 저장입니다. 저는 단어를 떠올리며 내 뇌 퀴즈쇼 챔피언 뿌듯했어요. 공기놀이 점수 올리듯 가볍게 떠올려 보세요. 지금 5분 회상 세션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맑아져요. 마지막 3가지 방법으로 분산 반복을 완성해 봅시다. 방법 보상 시스템으로
뇌의 동기 충전하기에는 보상 없인 왜 이걸 해야 해 투덜거립니다. 측좌핵은 보상에 좋아 계속하자 하며 춤을 춰요. 분산 반복에 작은 보상을 더하면 학습이 게임처럼 재밌어집니다. 학습 세션 완료 시 휴식 10분을 선물하세요. 책 읽기, 명상, 멍 때리기 등 자유시간이에요. 뇌가 다음 세션 문제없어 하며 기다립니다. 공부 후 5분 오늘 배운 점을 메모하며 뿌듯함을 느껴요. 이건 뇌의 학습은 행복 공식을 새깁니다. 저는 공부 후 커피 마시며 내 뇌에 VIP 대접받는 중 했어요. 공기놀이 레벨업 하듯 보상으로 동기를 채워요. 지금 학습 후 보상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동기가 충전돼요. 방법 6. 교차 학습으로 뇌의 유연성 키우기 한 과목만 파면 뇌가 지겨워하며 로그아웃해요. 뇌의 신경망은 다양한 자극으로 기억을 더 깊게 저장합니다. 분산 반복에 교차 학습을 더하면 뇌가 멀티태스킹 마스터가 됩니다. 하루에 영어 15분, 수학 15분, 역사 15분을 섞어 공부하세요. 과목 간 전환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깨워 창의력도 키워요. 공부 후 5분간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메모해보세요. 저는 교차 학습으로 내 뇌 퍼즐 맞추기 달인 느꼈어요. 공기놀이처럼 과목을 섞어 재미를 더하세요. 지금 교차 학습 스케줄을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이 생생해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학습하는 것보다 과목을 분산해서 학습하면 더 많은 기억을 하게 된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 7. 주간 점검으로 뇌의 습관 굳히기 분산 반복은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뇌의 신경망은 반복으로 이게 내 스타일 하며 굳어집니다. 주간 점검은 학습 습관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20분간 훑고 10분간 달라진 점을 기록하세요. 어떤 단어가 기억나? 어떤 개념이 쉬워졌지? 자문하며 점검하세요. 이건 뇌에 학습 마스터 완성 메달을 줍니다. 저는 주간 점검으로 내 뇌 기억 올림픽 금메달 뿌듯했어요. 공기놀이 마지막 판처럼 점검으로 마무리하세요. 지금 주간 점검 시간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이 단단해져요. 분산 반복의 1루까지 방법 재밌으셨나요? 해마, 전전두엽, 신경망이 뇌를 기억의 성체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벼락치기 대신 시간을 두고 반복하면 단어, 개념, 이론이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 방법들은 뇌를 망각의 늪에서 건져 학습 마법사로 만들어줍니다. 공기놀이 하듯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뇌가 기억 문제없어 외칩니다. 분산 반복은 기억력을 키우고 학습 효율과 자신감까지 쑥쑥 올려줍니다. 책상에 앉아 수학 공식을 풀려는데 갑자기 커피부터 타야지 하며 세월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역사 연표 외우려다 폰 1분만 했다가 유튜브 늪에 빠져 하루를 날렸어요. 신나게 놀다 보니 하루는 다 갔는데 시험 기간은 일주일 남았고 이번 시험은 포기야 하게 되죠. 이런 미루기 내가 지금은 안 해도 돼 속삭이는 순간이죠. 독일 정신과 의사 에밀 크레펠리는 19세기 말 뇌의 작업 흥분이 즉각적 자극 알림, 게임을 쫓게 해 공부 같은 큰 목표를 미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도파민의 유혹으로 설명하죠. 공부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알림 좀비가 되어 나중에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오늘은 크레펠린의 작업 흥분을 바탕으로 미루기를 뿌리 뽑고 공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기처럼 한 발짝씩 뇌를 설득해 공부 시작합시다. 댓글로 최근 미루기 순간을 솔직히 털어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반짝해요. 에밀 크레펠린은 현대 정신의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작업 흥분을 통해 뇌의 동기 문제를 연구했어요. 그는 비렐름 분트의 실험심리학 연구실에서 약물 카페인, 알코올과 심리 과제를 사용해
뇌의 과도한 흥분이 집중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탐구했습니다. 크레펠린은 작업 흥분이 뇌의 측자액 즉 도파민의 본부를 과활성화시켜 즉각적 보상, 예를 들어 알림 확인, 재미있는 동영상을 쫓게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측자액은 의욕과 매우 관련이 있어 행동하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문제가 아닌 시작해야 의욕도 더 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부처럼 보상이 늦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은 내가 너무 멀어 하며 미룹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자기조절 실패로 정의하며 측자액의 도파민 과다와 전전두엽의 약한 통제력이 미루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죠. 예를 들어 과학 이론을 공부하려다 메시지가 울리면 측자액이 바로 확인해 외치며 전전두엽에 공부해야지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공포 회로 편도체 기반과 실패하면 어쩌지? 불안을 키워 책상 앞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50%가 학업 미루기로 스트레스와 성적 저하를 겪고 20에서 25%는 만성 미루기에 빠집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가 즉각적 즐거움을 찾고 불확실한 결과를 피하려는 본능이죠. 크레펠린은 뇌의 흥분을 조절하려면 구조적 환경과 점진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간격 학습이 빛을 발합니다. 시간을 두고 학습을 반복하면 뇌는 이건 꼭 기억해야 해 하며 장기 기억을 쌓고 미루기 충동을 줄여줍니다. 저는 간격 학습으로 과학 이론을 익히며 내 뇌 미루기 마법 해제했어요. 계단 오르기처럼 한 계단씩 올라가면 뇌가 공부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살아나요. 전략 1, 2분 시작 법칙으로 뇌의 저항 깨기. 미루기의 첫 번째 벽은 시작입니다. 크레펠린은 작업 흥분이 초기 저항을 키운다고 했어요. 도파민은 공부 힘들어 하며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즐거움을 유혹하죠. 2분 시작 법칙은 뇌를 속이는 비밀 무기입니다. 수학 문제 2분만 보기 또는 역사 연표 2분 훑기처럼 초소형 목표를 잡으세요. 전전두엽이 이건 할만해 하며 저항을 낮추고 일단 시작하면 뇌가 계속 가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2분 행동은 행동 활성화를 촉진해 미루기를 30% 줄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 연표를 2분 훑으면 이거 재밌네 하며 10분 더 보게 돼요. 저는 2분 시작으로 과학 공식을 풀며 네네 공부 스타터 켜졌어 했어요. 2분은 커피 내리는 시간보다 짧아요. 예단 첫 발짝처럼 2분만 뒤져보세요. 이건 뇌의 미루기 스위치를 끄고 전전두엽을 깨워 학습 동력을 만듭니다. 공부 시작이 막막할 때 2분은 뇌의 마중물이에요. 지금 2분 공부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쉬워져요. 전략 2방에 없는 환경으로 뇌의 흥분 조절하기. 책상 위 잡동사니와 알림은 뇌를 알림 좀비로 만듭니다. 크레펠린은 환경이 뇌의 흥분 상태를 좌우한다고 했어요. 뇌의 시각 피질은 스마트폰만 봐도 체크하자 반응하죠. 방해 없는 환경은 미루기를 막는 철벽 방패입니다. 공부 공간에 책, 노트, 펜만 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보관하세요. 15분 공부 세션을 시작하고 모든 알림을 완전히 끄세요. 독서실이나 스터디룸으로 환경을 바꿔도 좋습니다. 이건 측자에게 도파민 충동을 차단하고 전전두엽의 집중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해 없는 환경은 집중력을 40% 높이고 미루기 충동을 줄입니다. 저는 폰을 멀리 두고 역사 공부를 시작하며 네네 집중 마법 걸렸어 했어요. 깔끔한 책상은 뇌에게 지금은 공부 타임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장애물을 치우듯 환경을 정리하면 뇌가 더 쉽게 올라갑니다. 공기놀이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방해물을 없애는 것과 같아요. 지금 공부 공간을 미니멀하게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맑아져요. 전략 3, 5분 정리 복습으로 뇌의 공부 지속성 키우기. 뇌는 공부하다 멈추면 이제 끝? 하며 미루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크레펠린은 점진적 훈련이 뇌의 흥분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15분 공부 후 5분 정리 복습은 학습의 지속성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5분간 푼 문제의 핵심 공식을 노트에 정리하거나 역사 공부를 했다면 주요 사건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건 해마의 이정보 저장 신호를 보내고 전전두엽의 다음 세션 준비를 알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복습은 기억 유지율을 50% 높이고 미루기를 줄여요. 공부 후 다음 학습의 준비를 미리 해두면 미루기가 아닌 준비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과학 이론 공부 후 5분 정리하며 네네 학습 엔진 가열 중 했어요. 5분 복습은 계단 한 칸을 단단히 밟는 것과 같아요. 정리 복습은 공부의 흐름을 이어가며 내가 이제 멈추지 말자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 세션에서 아, 이거 익숙해 하며 시작이 쉬워져요. 지금 15분 공부와 5분 정리 복습을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이 끈끈해져요. 전략 3 목표 달성 보상으로 내일 공부 열정 불태우기. 미루기는 큰 목표 앞에서 너무 멀어 하며 뇌를 주저앉힙니다. 크레펠리는 작업 흥분이 즉각적 보상을 갈구한다고 했어요. 학습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보상은 뇌의 측자액을 공부는 멋져로 설득합니다. 하루 목표를 달성하면 10분간 좋아하는 음악 듣기, 짧은 산책 또는 스트레칭을 선물하세요. 음악은 도파민을, 산책은 구교감 신경을 깨워 공부는 즐거운 공식을 심습니다. 저는 역사 연표 목표 달성 후 음악 들으며 내내 공부 챔피언 축제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목표 달성 보상은 학습 동기를 35% 높이고 미루기를 줄입니다. 예단 정상에 올라기 빨꽂듯 목표 달성 후 보상은 뇌에 승리감을 줍니다. 보상은 휴식이 아니라 목표를 끝낸 뿌듯함을 극대화하는 축하 파티예요. 예를 들어 과학 이론 2개를 마스터한 후 스트레칭하며 내 오늘도 잘했어 라고 느껴보세요. 지금 하루 목표와 보상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열정이 불타요. 크레펠린의 작업 흥분과 4가지 전략 재밌으셨나요? 측자액, 전전두엽, 공포 회로가 미루기를 조종했지만 이제 뇌를 공부 마스터로 바꿨어요. 2분 시작 깔끔한 환경, 5분 정리 복습, 목표 달성 보상으로 미루기를 뿌리 뽑고 공부 정상을 밟았죠. 이 전략들은 뇌를 알림 좀비에서 학습 챔피언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계단 오르기처럼 한 발짝씩 뇌가 공부, 문제없어 외칩니다. 작업 흥분은 공부 동기를 키우고 성적과 자신감까지 올려줍니다. 지금 첫 번째 전략 2분 시작부터 뒤져보세요. 올해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계획만 세우다 연말이 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운동 시작이라고 외쳤다가 헬스장 가방만 꾸리고 끝난 적이 있어요. 헬스장 문 앞까지 갔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버린 날이 떠오르네요. 꿈은 크지만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기분 다들 아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 답답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을 망설이게 만드는 과학적 이유가 있답니다. 나폴레온 힐 자기계발의 전설은 성공에 이르는 6단계로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책 Think and Grow Rich는 20세기 자기계발의 바이블로 뇌 과학과도 맞닿아 있어요. 뇌는 구체적 목표와 반복 행동을 사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막연한 목표는 뇌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명확한 지시를 주면 뇌가 오, 이건 할만해 하며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은 힐의 6단계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여러분의 꿈을 정상으로 이끄는 6가지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기처럼 한 발짝씩 뇌를 설득해 성공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적용하며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전략으로 오랫동안 미루던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매주 2-3권의 책을 빠르게 읽고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내가 성공을 위한 엔진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폴레온 힐은 20세기 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Think and Grow Rich에서 6단계 공식을 제시했어요. 그는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같은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죠. 이 단계들은 뇌의 전전두엽 계획과 결정을 담당과 측자액 동기와 보상을 담당을 활성화해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뇌과학적으로 구체적 목표는 전전두엽에 뭐부터 하지? 라는 혼란을 줄이고 반복 행동은 신경망을 강화해 습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고 싶어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15분 요가를 정하면 뇌가 오, 이건 할만해 하며 동기를 뿜어냅니다. 반대로 목표가 모호하면 뇌의 공포 헤로인 편도체가 활성화돼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키우죠. 연구에 따르면 모호한 목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더 분비하게 만든다고 해요. 힐의 6단계는 단순히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용해 성공은 즐거움이라는 공식을 새기는 과정이에요.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내가 이거 재밌어 하며 더 열심히 하도록 밀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 목표와 데드라인은 행동 활성화를 40% 높이고 글쓰기와 반복 선언은 기억 유지율을 50% 올린다고 해요. 힐은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너는 힐의 방식으로 블로그 시작 목표를 세웠는데 처음엔 내 성공 설계자 됐나 하며 웃었지만 정말 내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계단 오르기처럼 각 단계는 뇌를 성공 정상에 더 가까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동기가 살아나고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이 6단계는 단순한 자기계발 팁이 아니라 뇌를 설계하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목표 달성률이 60%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분명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라는 말은 뇌에게 어디로 가? 라는 혼란을 줍니다. 힐은 정확한 목표를 정하라고 했어요. 돈 벌기 대신 2025년까지 월 500만 원 수익처럼 구체화하세요. 뇌의 전전두엽은 명확한 지시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 운동 대신 주 3회 20분 러닝을 정하면 내가 알겠어. 시작하며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 목표는 계획 실행을 35% 높인다고 해요. 이는 뇌가 모호함을 싫어하고 명확한 지시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너는 글쓰기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주 2회 500자 에세이로 정하며 내 GPS 켜졌어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8개의 글을 완성하며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다른 사례로 제 지인은 취미로 사진 배우기라는 목표를 매주 1시간 공원에서 사진 연습으로 바꿨더니 2개월 만에 인스타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해요. 계단 첫 칸처럼 목표를 명확히 뒤져보세요. 지금 성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1분 정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맑아지고 시작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목표만 세우면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투덜거립니다. 힐은 노력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라고 했어요. 월 500만 원 목표라면 매일 2시간 부업이나 온라인 강의 5개 제작처럼 계획하세요. 뇌의 작업 기억은 명확한 단계를 따라야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러닝 목표를 세웠다면 운동화 준비, 공원 코스 선정부터 정해보세요. 저는 목표를 위해 매일 30분 콘텐츠 조사를 정하며 내내 실행 모드 온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계획 덕분에 첫 달에 10개의 주제를 정리하며 영상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했어요. 한 친구는 외국어 배우기라는 목표를 매일 20분 스페인어 듣기로 바꿨더니 3개월 만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뇌는 작은 단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을 분비하며 더 큰 행동으로 나아가죠. 계단 두 번째 칸처럼 노력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 목표를 위한 첫 노력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행동이 한결 쉬워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언젠가라는 말은 뇌의 미루기 버튼이에요. 힐은 성공 날짜를 정하라고 했어요. 2025년 12월까지 월 500만 원처럼 데드라인을 세우세요. 뇌의 시간 인식은 긴박감으로 도파민을 뿜어 동기를 키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데드라인은 작업 완료율을 30% 높인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 2개 이상 제작하기라는 데드라인을 세웠어요. 처음엔 내 뇌에 영상 제작 기계 됐어 하며 웃었지만 정말 긴박감이 생기면서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책을 빠르게 읽으며 기록해 자료를 만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영상을 더 제작하게 되며 조회수와 1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목표에 가까워졌죠.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올해 말까지 자격증 취득이라는 데드라인을 세우고 매일 1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어요. 데드라인 덕분에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11월에 자격증을 따고 승진까지 했다고 해요. 계단 세 번째 칸처럼 날짜를 정해 뇌를 깨워보세요. 지금 목표 달성 날짜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열정이 불타오르고 내가 지금 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계획 없이 시작하면 뇌가 어디서부터 하며 멈춰버립니다. 힐은 행동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월 500만 원 목표라면 첫 달 부업 리서치, 둘째 달 콘텐츠 제작처럼 단계를 나누세요. 뇌의 전전두엽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실행력을 뿜어냅니다. 저는 유튜브 계획으로 첫째 날 주제 선정, 둘째 날 영상 작성을 세웠어요. 이 로드맵 덕분에 내 뇌에 로켓 발사 준비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실제로 첫 달 안에 구독자 1,000을 넘기면서 목표를 시작할 수 있었죠. 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목표를 첫 주 작업물 정리, 둘째 주 포트폴리오 사이트 제작으로 나눴어요. 이 단계적 계획 덕분에 2개월 만에 첫 고객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네 번째 칸처럼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 첫 행동 단계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작이 반짝하고 내가 이제 할 때야 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뇌는 생각만으로는 잊어버렸지
하고 넘어갑니다. 힐은 목표를 글로 작성하라고 했어요. 2025년까지 월 500만 원, 매일 2시간 부업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글쓰기는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에 이건 진짜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 작성은 목표 달성률을 42% 높인다고 해요. 저는 유튜브 성장 목표를 노트에 적으며 네네, 계약서 서명 완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보며 목표를 상기하니 점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2개월 만에 콘텐츠를 20개나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꼈어요. 또 다른 사례로 한 주부는 가계부 정리라는 목표를 매주 일요일 30분 가계부 기록으로 적었어요. 글로 적으니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게 됐고 3개월 만에 가계 지출을 20% 줄였다고 해요. 계단 5번째 칸처럼 목표를 글로 단단히 밟아보세요. 지금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속이 단단해지고 내가 이건 꼭 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뇌는 반복으로 이게 내 스타일 하며 굳어집니다. 힐은 목표 선언문을 아침 저녁 읽기를 권했어요. 2025년까지 월 500만 원 달성, 매일 2시간 노력을 하루 2번 소리 내 읽어보세요. 반복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해 습관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 선언은 동기 유지율을 50% 높인다고 해요. 저는 선언문을 매일 읽으며 내 뇌에 성공 코치 됐어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목표를 향한 의지가 점점 강해졌어요. 한 달 만에 조회수가 2배로 늘어나며 성과를 보기도 했죠.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매일 10분 영어 대화 연습이라는 선언문으로 바꿔 매일 읽었어요. 3개월 만에 해외 고객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마지막 칸처럼 선언문으로 정상에 올라보세요. 지금 선언문을 작성해 소리 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이 빛나고 내가 이제 성공이 내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나폴레온 힐의 6단계 재밌게 보셨나요? 전전두엽, 측자액, 도파민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엔진이 됐죠. 구체적 목표, 노력 계획, 데드라인, 행동 계획, 글쓰기, 선언문 반복으로 내가 성공, 문제없어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6단계는 막연한 꿈을 뇌의 시스템으로 바꿔 동기와 자신감을 쑥쑥 올려줍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튜브 운영을 시작했고 구독자 1만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5만 구독자를 위해서 오늘도 컨텐츠 주제를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처럼 한 발짝씩 여러분은 성공 정상에 올랐어요. 지금 첫 번째 전략 구체적 목표 세우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취미 배우기라는 목표를 주 2회 1시간 피아노 연습으로 구체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룹 스터디 하다 나 혼자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친구들과 공부하다 커피 한 잔, 밥은 뭐 먹을까 하며 시간 날린 적 있어요. 혼자 공부하면 방해 없이 몰입하고 내 속도대로 쭉 갈 수 있죠. 하지만 난 머리가 안 좋아서라며 주저한 순간 다들 있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제 지인 중에는 단어 시험 같은 암기 시험은 사진처럼 노트가 팍 찍혀서 내용 전체를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오래가는 기억은 아니지만 탐나는 재주이긴 하죠? 벼락치기 같은 공부를 단 몇 시간도 보지 않고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자격증 같은 시험을 쉽게 취득했지만 실제 사용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머리가 편하긴 하지만 삶을 더 잘 살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타고난 머리는 출발선일 뿐 학습량이 공부 성공을 결정해요.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은 뇌과학적으로 연습이 마스터를 만든다 증명합니다. 오늘은 혼자 공부의 힘과 학습량으로 마스터되는 비밀, 그리고 실질적인 3단계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퍼즐 조각 맞추듯 공부 성공 그림을 완성합시다. 댓글로 혼자 공부의 매력이나 최근 공부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반짝해요. 왜 혼자 공부가 강력할까요? 첫째, 집중의 자유. 그룹 스터디는 잡담이나 다른 사람의 속도에 뇌 에너지가 분산돼요. 혼자면 뇌의 전전두엽 집중 결정이 공부만 해 전념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으로 코딩 공부하다 이거 왜 에러야? 토론하느라 흐름 끊긴 적 있죠? 혼자면 바로 구글링하고 해결하며 내가 풀었다 기뻐해요. 저는 친구들이 가는 독서실도 방해가 되어서 멀리 다니는 대신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거나 친구들이 가지 않는 곳을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고시공부 공무원 준비 같은 기간이 길어지는 곳에서 학원에 보면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장수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가보면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죠. 이런 분들은 공부라기보다는 학원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있죠. 정말 무의미한 일 아닐까요? 둘째, 개별 최적화.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과 속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시각 자료, 누군가는 반복 듣기로 잘 배워요. 제가 다양한 학습법을 올려드리는 이유도 유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뇌의 해마기억 저장이 내 스타일에 맞춰 정보를 쌓아요. 저는 영어 단어 외울 때 플래시카드 쓰며 네네, 맞춤 학습기 됐나 했어요. 셋째, 자율적 문제 해결. 혼자 고민하고 답을 찾으면 뇌의 도파민이 내가 해냈어 하고 기쁨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은 기억 유지율을 30% 높이고 동기를 25% 올립니다. 뇌과학적으로 혼자 공부는 인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요. 그룹 학습은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같은 사회적 신호에 내 에너지가 뺏겨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한숨 쉬면 뇌의 편도체 감정과 뭐야, 나도 불안해 반응하죠. 혼자면 전전두엽과 해마가 100% 공부에 집중해요. 너는 혼자 데이터 분석 연습하며 내내 몰입 마법사 됐어 느꼈어요. 그렇다면 타고난 좋은 머리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IQ나 인지 능력은 유전적 차이가 있지만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의 85%는 노력과 연습량이 좌우해요. 타고난 머리는 출발선을 조금 앞서게 할 뿐 공부 성공은 누가 더 꾸준히 학습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버드 연구도 비슷해요. 꾸준한 학습자는 IQ가 낮아도 고성취자가 많았어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학습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 혼자 공부는 뇌를 성공 그림으로 완성해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살아나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은 1만 시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 3시간, 10년이면 1만 시간. 뇌과학적으로 반복 연습은 신경망을 강화해 스킬을 자동화해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영어 듣기를 하면 1만 시간 뒤 뇌가 영어 귀 뚫렸다 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의적 연습이도적 집중적 학습은 학습 효율을 40% 높여요. 너는 매일 1시간 글쓰기 연습으로 내 에세이 마스터 뉴런 생겼어 했어요. 고의적 연습 팁은 매일 약점 하나 예 발음만 집중 공략하세요. 작은 성공 후 좋아하는 간식으로 잘했어 축하하면 뇌가 더 열심히 달려요. 퍼즐 첫 조각처럼 하루 30분 연습을 시작하세요. 지금 30분 공부 주제를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단해져요. 10년의 법칙은 세계적 전문가의 피아니스트, 체스 마스터가 되려면 10년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의 장기 기억은 꾸준한 연습으로 평생 기억, 저장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데이터 분석 공부하면 10년 뒤 뇌는 분석 천재 모드예요. 연구에 따르면 장기 연습은 뇌의 백질 정보 전달을 강화해 빠르고 정확한 사고를 돕습니다. 저는 2년간 독학으로 그래픽 디자인하며 내 디자이너 회로 켜졌나 했어요. 10년 플랜 팁 1년 단위로 소목표, 1년 뒤 엑셀 마스터를 세우세요. 소목표 달성 후 짧은 스트레칭으로 해냈어 축하하면 내가 계속 가자 외칩니다. 퍼즐 두 번째 조각처럼 10년 목표를 꿈꾸세요. 지금 1년 공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성장해요. 1만 시간, 10년은 혼자 꾸준히 해야 빛을 발해요. 매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공부 루틴을 만드세요. 뇌의 기저핵 습관 형성은 반복으로 공부 자연스러워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책상에서 30분 독서하면 뇌가 공부 시간 자동 켜져요. 너는 매일 아침 1시간 코딩하며 네네 공부 타이머 맞췄어 했어요. 루틴 팁 책상 위 스마트폰은 치우고 펜과 노트만 두세요. 하루 루틴 끝내면 좋아하는 차 한 잔으로 오늘도 해냈어 축하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고정 루틴은 습관 형성 속도를 35% 높여요. 퍼즐 세 번째 조각처럼 루틴으로 뇌를 단련하세요. 지금 고정 공부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이 단단해져요. 혼자 공부의 핵심, 모르는 부분 골라내기, 반복 확인 3단계예요. 1. 골라내기 공부 후 모르는 개념 예 파이썬 함수를 노트에 적으세요. 뇌의 전전두엽이 약점 파악, 집중합니다. 예전은 함수 정의가 헷갈려 def 2에 부족 적었어요. 이 반복 모르는 부분을 매일 10분 복습하세요. 유튜브 강의, 교재로 반복 학습하면 해마가 기억해야 해. 저장해요. 3. 확인 3일 뒤 스스로 퀴즈 예함수 예제 풀기로 아는가? 점검하세요. 내가 마스터했어. 확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점 반복은 학습 효율을 45% 높여요. 너는 영어 문법 약점을 3단계로 극복하며
내 뇌 약점 킬러 됐어 했어요. 퍼즐 마지막 조각처럼 3단계로 공부 그림을 완성하세요. 지금 모르는 부분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이 빛나요. 혼자 하는 공부의 힘 느껴지셨나요? 타고난 머리는 출발선일 뿐 1만 시간과 10년의 학습량이 뇌를 마스터로 바꿨어요. 집중, 최적화, 자율성이 전전두엽과 도파민을 춤추게 하죠. 1만 시간 연습, 10년 플랜, 루틴 3단계 학습법으로 공부 퍼즐을 완성했어요. 뇌과학적으로 연습과 약점 공략은 당신을 공부 챔피언으로 만듭니다. 지금 30분 공부 루틴을 시작하고 모르는 부분 하나를 골라보세요. 작은 성공 후 간식 먹으며 잘했어. 축하하면 뇌가 더 달려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이거 다 까먹었네 하며 책 덮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시험 전 역사 교재 읽다가 임진왜란 언제였지? 멍해진 적 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열심히 읽었는데 다음날 머릿속이 텅 빈 기분 겪어보셨죠?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공부란 무조건 밤새 필기하고 형광펜으로 줄치며 머리 싸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뭘 제대로 기억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때 벼락치기 하다 커피만 쏟고 시험 끝나자마자 다 까먹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남은 건 책상 위 얼룩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냥 단순해서 그래요. 반전이죠. 뇌를 똑똑하게 속이면 공부가 술술 들어간답니다. 오늘은 회독학습법으로 뇌를 속여서 교재 내용을 쏙쏙 기억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15분만 투자하면 공부 퍼즐을 맞출 준비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공부할 때 뭐 하세요? 이해해야지 하면서 같은 페이지 1시간째 뚫어지게 보시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하며 자책하시나요? 웃기죠? 열심히 읽겠다고 앉았는데 뇌는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국어 지문 공부하다 10분 만에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며 유튜브 쇼츠 켰죠. 한 번은 역사 연표 외우려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합리화하며 넷플릭스 틀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 진짜 해야지 다짐하다 결국 침대에서 쇼츠 보면서 내일부터로 끝나는 거. 근데 이게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뇌는 단순한 거 좋아해요. 복잡한 교재 한 번 읽고 다 기억하라고? 뇌가 그건 무리야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해마 기억 저장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려면 반복이 필요해요. 한 번 읽은 건 뇌의 작업 기억, 임시 저장소에 잠깐 머물렀다 휙 사라져요. 예를 들어 역사책 읽고 1592년 임진왜란 기억하려 해도 뇌는 중요한가 물어보거든요. 반복 없이 그냥 넘어가면 뇌가 별거 아니네 하고 지워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 읽은 내용은 24시간 뒤 70% 잊혀요. 벼락치기 망하는 이유죠. 근데 회독학습법은 뇌를 속이는 게임이에요. 단계별 반복 읽기로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뇌의 전전두엽의 계획과 구조화가 교재의 큰 그림을 잡고 해마가 영구 저장 스위치를 켜죠. 저는 회독학습법으로 데이터 분석 교재 공부하며 내 뇌 기억 마법사 됐나 했어요. 회독학습법은 단순히 다시 읽기가 아니에요. 뇌를 설득해서 공부 퍼즐을 완성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살아나요. 첫 번째, 빠른 훑기예요. 교재 펴고 20분만 핵심만 스캔하세요. 목차, 제목, 굵은 글씨, 그림만 쭉 훑어도 돼요. 뇌가 이게 전체 그림이구나 깨닫거든요. 뇌 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이 큰 구조를 잡으면 기억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 역사 교재라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순신 흐름만 체크. 저는 데이터 분석책 읽을 때 첫 회독에서
챕터 제목만 보고 엑셀 함수. 오케이 했어요. 팁 하나. 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뇌가 놀아도 되나? 방심하면 훌기 망해요. 20분 끝내면 좋아하는 간식 하나 먹으며 잘했어. 축하하세요. 뇌의 도파민이 이거 재밌네 하면서 다음 회독을 기다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조 파악은 학습 효율을 30% 올려요. 퍼즐 첫 조각처럼 지금 교재 5쪽 훑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단해져요. 두 번째, 요약펜 잡기예요. 이 회독 땐 펜 들고 키워드, 핵심 문장을 노트에 적으세요. 국어 지문이라면 주제문, 역사라면 1592년 임진왜란 발발처럼 간단히. 뇌의 해마가 이건 저장해야 해 집중해요. 저는 영문법 교재 2회독하며 과거 완료 have 플러스 pp야 적었는데 뇌가 오 이건 시험에 나와 기억하더라고요. 팁, 노트는 단색 펜으로 깔끔하게. 형광펜 잔뜩 쓰면 뇌가 뭐가 중요해 혼란스러워요. 10문장 적고 나면 짧은 스트레칭으로 해냈어. 축하하세요. 도파민이 뇌를 더 쓰고 싶어 들뜨게 해요.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쓰는 건 기억 유지율을 25% 높여요.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처음엔 노트 귀찮아 하더니 나중엔 내 뇌 요약 마스터 했죠. 퍼즐 두 번째 조각처럼 요약으로 뇌를 설득하세요. 지금 키워드 5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쑥쑥. 세 번째, 간격 복습이에요. 3일 뒤, 1주 뒤, 2주 뒤, 교재 다시 펴세요. 1, 2회독 노트 보면서 핵심만 읽어도 돼요. 뇌가 이건 평생 기억 확정해요. 뇌 과학적으로 간격 반복은 해마와 데네피즈를 연결해 장기 기억을 만듭니다. 저는 통계학 교재 3회독하며 평균 분산 복습했는데 시험날 내 뇌 계산기야 했어요. 팁! 복습은 아침 15분이 최고. 뇌가 맑아서 기억 스위치 켜지거든요. 복습 끝내면 좋아하는 차 한 잔으로 오늘도 해냈어. 축하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간격 복습은 기억 유지율을 50% 높여요. 제 동생은 이 방법으로 수능 한국사 만점 받았어요. 3일 뒤 복습이 게임 체인저 라더라고요. 퍼즐 세 번째 조각처럼 간격 복습으로 기억을 굳히세요. 지금 복습 일정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빛나요. 회독 학습법 잘하려면 현실적인 팁 몇 개 더 드릴게요. 첫째, 환경 단순화. 책상 위 교재, 노트, 펜만 두세요. 보는 서랍에. 뇌가 공부 모드 켜져요. 저는 공부 시작 전 폰 다른 방에 뒀더니 집중력 2배 됐어요. 둘째, 작은 목표. 오늘 책 한 권은 뇌를 겁줘요. 10쪽 훑기처럼 작게 시작하세요. 저는 영어 교재 하루 5쪽 목표로 했더니 3개월 만에 책 끝냈어요. 셋째, 기록 습관. 노트에 1회독, 목차 체크 적으면 뇌가 내가 잘했네 뿌듯해해요. 넷째, 실패. 오케이, 하루 빼먹어도 난 안 돼 하지 마세요. 유연해요. 다음날 다시 시작. 통계로 21일 반복하면 습관이 자리 잡아요. 저는 회독 학습법으로 코딩 교재 마스터했어요. 처음엔 이건 개발자나 하겠지 했는데 20분씩 읽다 보니 내 뇌 프로그래머 뉴런 생겼나 했죠. 여러분도 3주만 해보세요. 뇌가 회독 껌이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쉬워져요. 공부하다 까먹는 건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뇌를 속여서 기억 퍼즐을 완성하는 거예요. 빠른 훑기로 뇌의 지도를 그리고 요약 기록으로 기억을 고정하고 간격 복습으로 연구 저장,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가. 이건 마스터했어 춤출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 영어, 역사 공부하며 내 뇌 공부 챔피언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교재 펴고 20분 훑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보상도 잊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공부 잘하는 타입 아니었어요. 시험 전 졸고 난 안 되나 봐 했죠. 근데 회독 학습법으로 뇌를 속이다 보니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7일만 도전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돼요. 야, 이거 안 되잖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또 내일부터 하면서 뇌 속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뇌는 단순하니까 이 방법으로 속여서 공부 마스터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외워야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시험 전날 단어장 100개 외우려다 10개도 못 외우고 아, 나 진짜 안 되나 봐 하며 포기한 적 많아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 외울 때 abandon, abstract, accelerate 이렇게 쭉 나열해봤는데 5분 뒤엔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막막한 기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 느낌. 정말 끔찍하죠? 근데요, 그게 여러분 뇌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사실 엄청 효율적인 도구인데 우리가 그 도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 재미가 없고 자꾸만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또 다시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 제대로 공부합시다. 지난 회에 알려드린 회독 학습법에서 확장된 학습법입니다. 오늘은 그룹핑 암기법으로 뇌를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알게 되면 와, 내 뇌 이렇게 똑똑했나 하실 거예요. 자,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공부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룹핑 암기법이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할게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작은 덩어리로 묶어서 뇌에 쏙쏙 넣는 방법이에요. 우리 뇌는 한 번에 7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보밖에 처리 못한다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번에 5에서 9개 정도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숫자 10개를 외워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하나씩 외우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이걸 두 덩어리로 나눠서 1, 2, 3, 4, 5 그리고 6, 7, 8, 9, 0 이렇게 묶으면 훨씬 기억하기 쉬워요. 이게 그룹핑의 힘이에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작업 기억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걸 좋아해요. 작업 기억은 뇌의 임시 저장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시험날까지 기억이 유지되죠. 그룹핑은 뇌의 전전두엽이 정보를 구조화해서 해마로 넘기는 과정을 도와줘요. 쉽게 말해 뇌가 오, 이건 한 묶음이구나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룹핑은 마치 여행 가방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옷, 신발, 세면도구를 각각 묶어서 넣으면 가방 안이 깔끔해지죠. 그룹핑 암기법도 뇌 속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영어 단어 50개를 하루 만에 와온 적 있어요. 원래는 단어 하나하나 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그룹핑으로 묶으니까 뇌가 아, 이건 할만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방법 쓰면 공부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자, 그룹핑 암기법을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정보 분류예요. 외울 내용을 뇌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에 나눠 넣어놓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역사 연표를 외운다고 해볼게요.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 삼국통일 676년 이렇게 쭉 나열된 걸 보면 머리가 어지럽죠. 이걸 비슷한 주제로 묶어보세요. 조선시대 전쟁이라는 정리함에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을 넣고 고대사라는 정리함에 삼국통일 676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이건 조선이고 이건 고대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워져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abandon, abstract, accelerate 이런 단어들을 A로 시작하는 동사라는 정리함에 넣으면 훨씬 기억하기 쉬워요. 어근끼리 묶어도 좋고 접두사끼리 묶어도 좋습니다. 한 분야로 몰아서 정리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며 이미지를 연상하고 발음 기호를 정확히 읽어 발음할 수 있을 때 단어 암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경제학 용어를 외울 때 이 방법 썼어요. 공급, 수요, 균형은 시장의 기본 원리라는 정리함에 넣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경제 변동이라는 정리함에 넣었죠. 이렇게 하니까 뇌가 훨씬 덜 헷갈리더라고요. 팁 하나 드릴게요. 분류할 때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 마세요. 정리함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뇌가 과부하 걸려요. 3에서 5개 정도로 묶는 게 딱 좋아요. 2단계 끝내면 뇌가 이건 정리됐네 하면서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연상 연결이에요. 묶은 정보를 스토리로 연결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단계예요. 우리 뇌는 스토리를 좋아해요.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붙이면 훨씬 오래 기억되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전쟁 정리함에 있는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을 스토리로 만들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거북선을 타고 임진왜란에서 싸우다가 44년 뒤인 1636년에 병자호란 때문에 다시 전쟁터로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면 숫자와 사건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라요. 영어 단어 abandon, abstract, accelerate도 스토리로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추상적인 그림, abstract를 그리다. 너무 어려워서 작업을 포기, abandon하고 결국 속도를 내서 accelerate. 다른 일을 하러 떠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생물학 용어 외울 때 이 방법 썼어요. 광합성, 호흡, 증산작용을 식물의 하루라는 스토리로 연결했죠. 식물이 아침에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낮에 호흡하며 에너지를 쓰고 더운 날씨에 증산작용으로 물을 내보내는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시험 볼 때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답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팁 하나 더. 스토리를 만들 때 재미있거나 터무니없는 이미지를 추가하면 더 잘 기억돼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고 상상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2단계 끝내면 뇌가 이 스토리 재밌네 하면서 기억을 단단히 붙잡아 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반복 리듬이에요. 묻고 스토리로 연결한 정보를 리듬에 맞춰 반복하면서 뇌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단계예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뇌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과 같아요. 멜로디가 있으면 가사가 더 잘 기억되죠. 그룹핑한 정보를 리듬에 맞춰 반복하면 뇌가 더 쉽게 저장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을 리듬에 맞춰 외워볼게요. 임진왜란 1592, 병자호란 1636 하면서 박자를 맞춰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화학 원소 주기율표를 외웠어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을 리듬에 맞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하면서 반복했더니 시험 볼 때도 리듬이 떠올라서 순서대로 쭉 나왔어요. 영어 단어 abandon, abstract, accelerate도 리듬으로 외울 수 있어요. abandon, abstract, accelerate 하면서 노래하듯 반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이 리듬 익숙해 하면서 기억을 더 단단히 저장해요.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짧게 5분씩 반복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면 뇌가 지치니까 짧고 자주가 최고예요.
이 단계까지 하면 뇌가 이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길 거예요. 이제 그룹핑 암기법을 더 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깔로 분류하세요. 정리함을 색깔로 구분하면 뇌가 더 쉽게 인식해요. 예를 들어 역사 연표는 파란색, 영어 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뇌가 색깔별로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해요. 저는 수학 공식을 외울 때 이 방법 썼어요. 대수 공식은 파란색, 기하 공식은 초록색으로 표시했더니 시험 볼 때 색깔이 떠올라서 바로 답이 생각났어요. 둘째, 손으로 쓰세요. 그룹핑한 내용을 손으로 쓰면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돼서 기억이 더 잘 고정돼요. 저는 물리학 법칙 외울 때 뉴턴의 3법칙을 정리한 뒤 손으로 3번 썼더니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쁘게 정리하는데 목표가 아니라 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룹화된 이미지를 거미줄처럼 그룹화하며 적어보세요. 셋째, 친구랑 공유하세요. 그룹핑한 내용을 친구한테 설명하거나 같이 리듬 맞춰 외워보세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네 하면서 더 오래 기억해요.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친구랑 마케팅 용어를 그룹핑해서 리듬으로 외웠더니 시험날 리듬이 떠올라서 답이 술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팁,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3개 그룹만 목표로 잡고 작게 시작하세요. 조금씩 늘려가면 뇌가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저도 처음엔 하루에 10개 그룹 외우려다 실패했는데 3개로 줄였더니 오히려 더 많이 외워지더라고요. 이 방법 쓰면 정말 공부가 훨씬 효율적이 될 거예요. 2시간을 공부하면 앞에 공부한 건 잊어버려요. 짧게 공부하고 복습해서 단단한 기초를 만들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대충 보는 걸 수도 없이 해봤자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자, 그룹핑 암기법 어땠나요? 정보를 정리함에 넣고 스토리로 연결하고 리듬에 맞춰 반복하는 3단계. 이렇게 하면 뇌가 이건 너무 쉬워 하면서 정보를 쏙쏙 저장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내 뇌 이렇게 효율적이었나 놀란 적 많아요. 여러분도 시험 전 벼락치기 대신 그룹핑 암기법으로 뇌를 효율적으로 채워보세요. 지금 교과서 펴고 3개 그룹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리듬 맞춰 5분만 반복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야, 이거 안 되잖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또 내일부터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룹핑 암기법으로 뇌를 똑똑하게 채워서 공부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공부 좀 더 했으면 느끼시고 집에선 운동, 육아와 가정 등등 할 일에 치이거나 챙기느라 책 펼 시간 없으신가요? 저도 회사 보고서 쓰다 엑셀 함수 다 알았으면 했는데 퇴근 후엔 반려묘 챙기고 밥 먹고 집안일 하다 끝났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공부해야지 다짐했는데 결국 유튜브 쇼츠 보고 내일 하자 한 적 있죠. 웃긴 게 뭐냐면 직장인은 바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뇌가 시간 없어 하며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 육아, 가정 다 챙기면서 공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시간을 잘 못 쓰는 문제도 있어요. 저는 영어 회화 공부하려다 이건 나중에 하며 넷플릭스 켰다가 후회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남은 건 빈 커피 잔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단순해서 똑똑하게 속이면 공부도 술술 들어간답니다. 오늘은 시간 배분, 장소 선정, 공부 방법, 생활 관리 4가지로 바쁜 직장인이 공부 마스터 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투자하면 공부 퍼즐 맞출 준비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 뭐 하세요? 오늘 엑셀 함수 10개 외우자! 계획 세웠다가 회의 끝나고 지쳐서 집 챙기다 시간 없으시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바빠? 하며 책상 앞에서 멍만 때리시나요? 웃기죠? 공부하겠다고 앉았는데 뇌는 유튜브 한 편만 하며 딴짓 유혹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데이터 분석 공부하려다 10분 만에 아이 저녁 뭐 먹이지? 생각하며 핸드폰 켰죠. 한 번은 영어 단어 외우려다 주말에 해야지 합리화하며 드라마 틀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 진짜 공부 시작한다 다짐하다 결국 소파에서 쇼츠 보면서 월요일부터로 끝나는 거? 근데 이게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는 편도체, 스트레스 감지체가 바쁜 일정을 위협으로 보고 피하려 해요. 뇌과학적으로 뇌는 도파민 동기 호르몬을 빠른 보상에서 찾으려 해요. 큰 공부 목표, 예를 들어 자격증 따기는 오래 걸리니까 뇌가 이건 나중에 하며 즉각적 도파민 유튜브, 게임을 선택하죠.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뇌의 전전두엽, 계획력을 30% 과부하 걸리게 해요. 저는 한번 자격증 공부 계획 세웠는데 일정만 15개 적다가 뇌가 이건 무리야 포기했어요. 근데 반전, 작은 공부 조각부터 시작하면 뇌가 이건 할만해 하며 도파민 뿜뿜 나와요. 뇌과학적으로 짧은 성공은 기저핵 습관 형성을 자극해 계속하자 모두로 바꿔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 3개 외우면 뇌가 오 이거 쉬운데 하며 다음 단계를 찾거든요. 제 동료는 이 방법으로 코딩 공부 시작했어요. 처음엔 책 한 권 겁냈는데 5분 코드 읽기부터 하니까 6개월 만에 프로젝트 완성했죠. 시간 배분, 장소, 방법, 생활 관리로 뇌를 속이면 바쁜 직장인도 공부 퍼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뇌가 깨어나요. 첫 번째, 시간 배분이에요. 하루 3-4시간 공부 꿈도 꾸지 마세요. 대신 15분 미니 공부 타임 2-3개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 15분 영어 단어, 점심 후 15분 엑셀 함수, 퇴근 후 15분 자격증 요약. 뇌과학적으로 뇌 전전두엽은 15분에서 20분 집중이 최적이에요. 그 이상은 피로로 효율 뚝. 저는 엑셀 공부할 때 출근 전 15분 함수 2개 익혔는데 뇌가 이거 할만하네 하며 계속 했어요. 팁 하나, 구글 캘린더에 15분 공부 알림 설정하세요. 뇌가 이건 약속 인식해요. 15분 끝내면 간식 하나 먹으며 잘했어 축하하세요. 도파민이 더하자 들뜨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짧은 학습 세션은 기억 유지율을 35% 높여요. 저희 팀장은 이 방법으로 MBA 공부했어요. 15분씩 쪼개니까 부담 제로 하더라고요. 퍼즐 첫 조각처럼 지금 15분 공부 타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뇌가 단단해져요. 두 번째, 장소 선정이에요. 집 소파, 카페는 NO! 책상 하나, 펜, 노트만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방 한 구석에 공부존 만들거나 회사 회의실 점심시간 활용. 뇌과학적으로 청각 피질은 조용한 환경에서 뇌의 작업 기억을 25% 효율 높여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아이들 방 옆에서 하다 실패했는데 책상 정리하고 백색 소음 틀었더니 집중력 쑥! 팁! 폰은 비행기 모드, 책상 위 공부 재료만 두세요. 뇌가 놀 시간 아냐 깨달아요. 공부 끝내면 짧은 스트레칭으로 해냈어 축하하세요. 도파민이 뇌를 더 집중 들뜨게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장소는 학습 효율을 30% 올려요. 제 친구는 회사 휴게실에서 자격증 공부했어요. 장소 바꾸니까
뇌가 공부 모드 하더라고요. 퍼즐 두 번째 조각처럼 공부 존으로 뇌를 설득하세요. 지금 공부 공간 점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집중이 쑥쑥. 세 번째, 공부 방법이에요. 긴 교재 읽기 대신 질문 던지기 더하기 요약으로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 엑셀 교재 읽기 전 VLOOKUP 함수 뭐지? 질문하고 읽은 후 세 문장 요약. 뇌과학적으로 해마는 질문을 통해 이건 중요 판단하고 요약으로 기억 고정해요. 저는 코딩 공부할 때 이 코드 왜 에러? 질문 던졌더니 뇌가 해결해야지 집중하더라고요. 팁! 노트에 질문 1개, 요약 3줄 적으세요. 손 쓰는 건 뇌의 운동 피질 자극해 기억력 20% 업. 공부 끝내면 좋아하는 차 한 잔으로 오늘도 해냈어. 축하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질문 기반 학습은 이해도를 40% 높여요. 제 동생은 이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합격했어요. 질문 던지니까 교재가 술술 하더라고요. 퍼즐 세 번째 조각처럼 질문과 요약으로 뇌를 빛나게 하세요. 지금 질문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이 빛나요. 네 번째, 생활 관리예요. 잠 6시간 이상, 아침 단백질 계란 2개, 저녁 10분 산책 필수. 뇌과학적으로 부교감 신경은 수면과 영양으로 뇌의 인지 자원을 30% 충전해요. 저는 공부하다 밤샘 했더니 뇌가 멍했는데 7시간 자고 아침 달걀 먹으니 내 뇌 슈퍼컴 했어요. 팁, 일요일 저녁 10분 다음 주 공부 일정 미리 짜세요. 뇌가 준비됐어. 안도해요. 산책 후 오늘 잘 버텼어. 스스로 칭찬하세요. 도파민이 뇌를 내일도 가자 들뜨게 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 생활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25% 줄여요. 제 팀 동료는 이 방법으로 영어 자격증 땄어요. 수면 바꾸니까 공부가 게임 같이 하더라고요. 퍼즐 마지막 조각처럼 생활 관리로 뇌를 충전하세요. 지금 수면 시간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강해져요. 바쁜 직장인 공부법 힘 느껴지셨나요? 1. 운동, 가정 챙기다. 공부 포기하는 건 뇌가 단순해서예요. 뇌를 속이면 공부도 마스터 가능. 15분 시간 배분으로 뇌 집중력을 잡고 공부 존으로 몰입을 켜고 질문 더하기 요약으로 학습을 빛내고 생활 관리로 에너지 충전하세요.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가 공부 챔피언 외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엑셀, 영어, 자격증 공부하며 내 뇌 멀티태스킹 마스터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캘린더 열고 내일 15분 공부 타임 잡으세요. 간식 하나로 축하도 잊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바쁜 직장인이라 공부 포기할 뻔했어요. 시간 없어 하며 졸고 난 안 되나 했죠. 근데 이 네 가지로 뇌 속이다 보니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7일만 도전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돼요. 야, 이거 안 되잖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또 월요일부터 하면서 뇌 속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뇌는 단순하니까 이 방법으로 공부 마스터 되세요. 댓글로 공부 타임 후기나 직장인 공부 팁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공부법 있으면 댓글로 던져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공부 퍼즐 맞춰 갑시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 반짝해요.